안녕하세요. IDSL 석사과정 김종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의 제목은 Cambricon LLM, A Chiplet-Based Hybrid Architecture for On-Device Inference of 70 Billion LLM입니다. 이 논문은 24년도에 마이크로하케에 게재된 논문이며, 사이테이션은 발표날 기준으로 18회입니다. 해당 논문은 LLM 70빌리언 모델을 엣지 디바이스에서 추론하기 위해 디램이 아닌 커스텀 플래시를 이용해 메모리 사용량을 확보하고 플래시와 NPU를 칩넷으로 직접 연결해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량을 줄여 속도를 높이고 전력 소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입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LLM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증가할수록 더 좋은 성능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미터가 큰 모델은 큰 메모리 수용 능력을 필요로 하고 데이터 이동이 증가함으로써 전력 소비가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LLM 추론에서 중요한 문제인 메모리 병목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산 강도입니다. 엣지 디바이스 LLM 추론에서는 낮은 연산량과 높은 메모리 사용량을 필요로 함으로써 다른 AI 모델들과 하드웨어를 비교했을 때 30에서 100배 낮은 연산 강도를 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LLM에서 심각한 메모리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앞에서 말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선행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렉스젠과 딥스피드와 같이 플래시에 데이터를 오프로딩하는 방식으로 플래시에 데이터를 오프로딩할 시 메모리 사용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플래시의 제한된 대역폭으로 인해 메모리 병목 형상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 LLM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 속도가 느려서 실시간 추론이 불가능하고 NPU가 플래시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DRAM을 경유해야 해서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연구로는 인스트루진 컴퓨터 방식입니다. 옵팀스토어, 비콘 GNN과 같이 SSD 내부에서 연산을 통해 채널의 데이터 이동량을 줄일 수 있지만 LLM의 주요 연산인 행렬 벡터 곱셈에서는 입력 대비 출력 크기가 작아서 축소 비율이 큽니다. 이는 플래시 내부에 가중치를 읽어오는 동안 채널이 이휴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다른 AI 모델에 대비해서 플래시에서 구현한 LLM은 축소 비율이 매우 큽니다. 이로 인해서 채널 활용률이 10% 이하로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오류 정정 코드의 부재로 플래시 오류를 발생시켜 데이터가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동을 줄이고 추론 속도를 높이기 위해 NPU와 플래시를 직접 연결할 필요가 있고 채널 활용률을 높이고 플래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래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졌습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LLM 추론은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프리필 페이지에서는 프롬프트에서 입력을 토큰으로 받아서 KV 캐시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KV 캐시는 엣지 디바이스 내부 D램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디코더 페이지로 이전 토큰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토큰을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이전 KV 값들은 KV 캐시에 저장된 값을 호출하고 새로운 KV를 생성, 계산하기 위해서는 새로 가중치를 모두 호출해야 합니다. 이 디코더 페이지에서 단일 토큰 추론에 필요한 자원을 분석하면 연산량은 0.14톱스, 메모리 용량은 70GB로 디코더 페이지에서 심각한 메모리 병목 현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플래시의 구성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각 칩과 채널은 독립적으로 통신을 하고 있고 각 칩들은 다이들은 플레인들은 블록들로, 블록들은 페이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소 단위인 페이지는 4kB, 8kB, 16kB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7번에서는 플래시 컨트롤러와 에러 정정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플래시에서의 인스토리지 컴퓨팅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 컨트롤 컴퓨팅 방식으로 아래 그림에 있는 플래시 컨트롤러에서 직접 연산을 처리하여
외부로 전달되는 데이터 이동량을 줄여서 외부 인터페이스의 대역폭 한계를 극복합니다. 하지만 플래시 채널 내부에서 자체적인 대역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다이 컴퓨팅 방식이 등장하였고, 다이 내부의 연산 유닛을 추가함으로써 플래시 채널 간의 데이터 전송량을 줄이고 플래시 채널의 대역폭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다이 내부의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서 연산 로직의 복잡성에 한계가 있고 오류 정정 유닛의 부재로 인해 플래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컨트리뷰션입니다. 앞서 말한 MPU와 플래시 구조에서는 세 가지의 챌린징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래시의 데이터를 오프로딩 할 시 불필요한 데이터 전송이 발생해 전력이 낭비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플래시의 제한된 대역폭으로 인해 극심한 메모리 분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인스토리지 컴퓨팅에서 오류 정정 알고리즘의 부재로 LLM 추론의 정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캠브리 콘 LLM은 최초의 NPU와 낸드 플래시 칩을 결합한 칩넷 기반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량을 줄였고 하드웨어 친화적인 타일링 전략을 사용해 플래시와 NPU의 연산을 효율적으로 분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래시 다이 내부에 에러 커렉션 유닛을 구현함으로써 아웃라이어 값들을 집중적으로 보호해 LLM 추론의 정확도를 유지하였습니다. 프로포스트 메서드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캠브리콘 LLM에서 제시하고 있는 NPU와 플래시 다이의 구조입니다. 먼저 NPU는 플래시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플래시 컨트롤러, 비선형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스페셜 펑션 유닛, 행렬 벡터 곱셈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세싱 엘리먼트, 그리고 디램과 직접 통신할 수 있는 디램 컨트롤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래시 다이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코어와 플래시 다이 컴퓨터 코어를 위한 컨트롤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코어에서는 입력과 가중치와 출력을 저장할 수 있는 버퍼가 있고 또 컴퓨터 코어 내부에서 연산을 위해서 프로세싱 엘리먼트를 구성하였습니다. 또 컴퓨터 코어 내부에서 에러 커렉션 유닛을 둠으로써 플래시의 에러율을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컴퓨터 컨트롤은 컴퓨터 코어에서 다양한 형태의 행렬 벡터 곱셈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슬라이스 컨트롤은 특정 리퀘스트에 필요한 가중치를 나눠서 최적화된 크기로 NPU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캠브리콘 LLM에서 LLM 레이어에 대한 컴퓨터 플로우와 하드웨어 매핑을 한 그림입니다. 1번에서는 행렬 연산, 행렬 벡터 곱셈과 같은 연산을 MPU와 플래시에서 나눠서 연산하는 구간을 나타낸 것이고, 2번 같은 경우는 KV 캐시 관련된 연산이나 소프트맥스와 같은 비선형 함수를 MPU에서 전담해서 연산하는 구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3번에서는 KV 캐시를 MPU와 디램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캠베이콘 LLM에서 제시하고 있는 슬라이스 컨트롤 설계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막대는 플래시의 읽기 연산 요청이고 빨간색 막대는 NPU의 읽기 요청입니다. 또 갈색 막대는 채널이 사용되고 있는 구간이고 흰색 부분은 채널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1번에서 플래시의 읽기 연산 요청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읽기 연산 요청은 입력과 출력에 읽는 시간에 비해서 연산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대역폭 활용률이 6%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번에서와 같이 플래시의 읽기 연산 요청 이후에 NPU의 읽기 요청을 수행함으로써 채널의 활용률을 높였지만 NPU의 읽기 요청 이후에 후속으로 오는 플래시의 읽기 연산 요청이 차단이 됨으로써 지연 시간이 길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서 캠브리콘 LLM은 읽기 요청을 잘게 쪼개어서 플래시의 읽기 연산 요청 사이에 배치함으로써 후속 요청 차단 없이 채널 활용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래시 채널의 최소 전송을 위해서 최적의 타일을 찾는 하드웨어 어웨일링 타일링 방법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타일의 크기는 채널의 수, 컴퓨터 코어의 수, 그리고 페이지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플래시 채널의 전송량은 채널로 전송되는 입력과 출력의 총 크기로 정의가 됩니다. 이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입력은 W 리퀘스트가 각 코어로 가는 전송량, 그리고 H, 출력인 H 리퀘스트가 각 채널로 전송되는 양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이때 각 코어에 동일한 입력이 들어가게 된다면 전부 같은 값들을 채널로 전송받을 필요 없이 하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입력은 W 리퀘스트로 줄여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플래시 채널에서 최소 전송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사용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보면 두 항의 합의 평균은 두 항의 곱의 루트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두 항의 합의 평균은 이 값이 최소가 되는 조건은 두 항이 같을 때입니다. 이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채널의 입력과 출력을 항으로 두고 구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이때 플래시 채널의 최소 전송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플래시 채널의 최소 전송량이 된 조건이 입력 크기와 출력 크기가 같은 것이므로 최적의 타일 크기를 H 리퀘스트와 W 리퀘스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MPU와 플래시 사이의 연산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분배 비율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플래시 어레이에서 웨이트를 읽고 오는 시간을 T 라지 R이라고 뒀을 때 플래시의 읽기 연산 요청 실행 시간을 TRC로 둔 경우 어, T 라지 R 더하기 개별 채널로 입력으로 들어오는 입력 데이터의 전송의 시간의 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또 플래시의 읽기 연산 요청의 채널 활용률은 이 각각의 입력과 출력이 채널로 들어오는 양을 최대 전송량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한 것이고 또 읽기 요청 실행 시간은 플래시가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 구간에서 페이지를 읽고 오는 시간입니다. 최종적으로 읽기 연산 워크로드 비율은 알파로 정의할 수 있고 이 알파 값에 의해서 플래시와 NPU 워크로드의 비율이 정해집니다. 다음은 캠브리콘 LLM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러 커렉션 유닛입니다. LLM 모델 같은 경우 일반적인 파라미터보다 0.1%에 해당하는 아웃라이어들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LLM의 정확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아웃라이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캠브리콘 LLM에서는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0.1%의 10배인 상위 1%에 해당되는 아웃라이어 값들을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16KB 페이지 기준으로 163개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프로텍티드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어드레스 주소를 이용해서 아웃라이어가 실제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아웃라이어의 짝수계의 카피본과 또 아웃라이, 플래시 어레이에서 읽어온 아웃라이어를 풀수계로, 풀수계로 만들어서 이 보트에서 다수인 값을 하나를 무조건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 아웃라이어가 아니지만 플래시 에러로 인해서 변하는 페이크 아웃라이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페이크 아웃라이어를 방지하는 방법은 페이크 아웃라이어와 이 아웃라이어의 주소를 비교함으로써 아웃라이어가 아닌 것을 판별하고 그 후에 아웃라이어가 아닌 값들이 스레시홀드를 넘는다면 전부 다 0으로 수렴시킴으로써 페이크 아웃라이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익스페리멘털 리절츠입니다.
실험에 사용된 모델은 OPT와 라마2 모델이고 3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플래시 오류를 모방하기 위해서 플래시 에러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으로서는 플래스젠과 MLC LLM이 있습니다. 플래스젠은 파라미터를 SSD로 오프로딩하는 데 강점을 가지는 프레임워크이고 MLC LLM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LLM 추론을 최적화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하드웨어 임플리멘테이션의 경우에는 에어리어와 파워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TSMC 65나노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컴파일을 하였고, 오른쪽에 있는 표에서와 같이 에어리어와 파워의 주요 오버헤드의 원인은 인풋과 아웃풋 버퍼입니다. 또한 전체 오버헤드는 각각 1.2%, 4.5%로 허용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다소 의아한 점은 인풋 버퍼와 아웃풋 버퍼가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 코어의 총 합보다 인풋 버퍼와 아웃풋 버퍼의 에어리어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컴파일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거나 혹은 컴퓨터 코어 외부에 다른 인풋 버퍼나 아웃풋 버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캠브리콘 LLM은 오른쪽에 있는 표와 같이 채널 수에 따라서 S, M, L로 나눠지게 됩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캠브리콘 LLM과 캠브리콘 LLM을 OPT에서 비교하였을 때 캠브리콘 LLM S와 M은 플렉스젠 SSD와 D램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캠브리콘 LLM L은 OPT 모델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는 라마2 모델에서의 비교를 보여줍니다. MLC LLM은 가중치를 모두 D램에 저장하므로 라마2 7빌리언만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때 MLC LLM이 4비트 양자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비트 양자화한 캠브리콘 LLM이 더 빠른 속도를 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또 캠브리콘 LLM을 라마2 70빌리언에 적용하였을 때 3 이상의 속도를 가지면서 실시간 구동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리드 리퀘스트 슬라이싱이 디코더 스피드와 사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캠브리콘 LLM에서 제시한 리드 리퀘스트 슬라이싱을 사용할 때 디코더 스피드는 1.6배에서 1.8배 증가하고 채널 활용률은 31.6%에서 41.4%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드웨어 타일링을 사용했을 때 디코더 속도는 1.3배에서 1.4배 증가하고 있고 채널 활용률은 76.2%에서 88.9%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다이 에러 커렉션 유닛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 데이터셋에서 결과를 분석한 그림입니다. ECU가 없는 경우 오류율이 10의 마이너스 5승에 도달한 순간부터 LLM의 세 가지 데이터셋 모두 LLM 추론 정확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ECU를 사용한 경우 오류율이 10의 마이너스 4승까지는 정확도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율이 10의 마이너스 4승을 초과하게 되면 ECU가 있더라도 LLM의 추론의 정확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는 에어리어가 제한된 다이 내부에서 ECU가 성능에 영향이 큰 아웃라이어만 보호하고 아웃라이어가 아닌 값들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아웃라이어가 아닌 값들이 플래시의 오류율이 높아짐으로써 광범위한 반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 페이크 아웃라이어로 변해서 모두 0으로 수렴하게 되므로 LLM 추론의 정확도가 급감하게 됩니다. 확장성 연구입니다. 첫 번째로 채널을 8로 고정하고 각 칩을 1부터 128까지 늘렸을 때 디코더 스피드가 비례해서 증가하다가 점차 수렴하게 됩니다. 이는 과도한 칩으로 인해서 유휴 상태에 빠진 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칩수의 증가로 온다이 컴퓨팅이 늘어나면서 NPU로 할당된 가중치가 줄어들어 채널 활용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채널당 칩수를 4로 고정하고 채널 수를 1부터 64까지 늘렸을 때 디코더 속도는 채널 수에 따라 꾸준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칩넷 제조 기술과 물리적 면적 제약이 있으므로 채널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컴퓨터 코어가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NPU로 할당된 가중치가 줄어들어 채널의 사용률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결과는 캠브리콘 LLMS와 플렉스젠 SSD의 데이터 전송 크기와 전력 소비를 비교한 그 결과입니다. 캠브리콘 LLMS는 플렉스젠 SSD보다 9.7에서 11.6배 더 적은 데이터 전송량을 가지고 전력 소비 또한 67%에 불과합니다. 코스트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LLM 70B 모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캠브리콘 LLM은 일반 아키텍처 대비 150.01달러 더 저렴한 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캠브리콘 LLM에서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메모리 병목이 큰 LLM 70B 모델을 추론하기 위해서 칩넷 기반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제안하였고, NPU와 플래시를 칩넷 기술로 직접 연결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을 줄였습니다. 플래시다이 내부에 컴퓨터 코어와 온다이 ECC를 추가함으로써 데이터 이동량을 줄이고 LLM 추론의 정확도를 보존하였습니다. 하드웨어 타일링을 통해 최적의 타일을 구해 데이터 전송량을 최소화하고 채널 활용률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캠브리콘 LLM의 한계점으로서는 온다이 ECC 면적 문제로 아웃라이어 이외의 값들을 보호하지 못해 플래시 오류율이 높아질 경우 LLM 추론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칩넷 제작 기술, 물리적 제한으로 인해 확장성에 제약이 있어 더 큰 모델을 위한 대역폭 확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